여름밤 자정이 가까워진 광주의 한 유흥가. 화려한 네온사인이 닿지 않는 후미진 골목에는 불쾌한 습기와 정적만이 감돌았다. 도시의 화려함이 외면한 그늘은 종종 범죄가 싹트는 토양이 되곤 한다. 골목 깊숙한 곳 낡은 벽에 한 여성이 기대어 서 있었다. 달아빠진 청바지에 값싼면 티셔츠. 겉보기엔 늦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는 20대 초반의 평범한 모습이었고 그 연약해 보이는 인상은 어둠 속 포식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신분은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소속의 잠입 전문 형사 한지수였다. 그녀의 시선은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은 채 3개월간 추적해온 마약 조직의 중간 판매책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그녀의 임무는 가장 효과적인 미끼, 즉 사회적 약자를 자처하여 목표물을 유인하고 현장에서 검거하는 것이었다. 이때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골목으로 들어섰다. 목표물인 박기태 통칭 칼치였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전과 사범의 폭행, 갈취 등 다수의 범죄 기록을 가진 그는 마약과 술에 취해 이성이 마비된 상태였다. 그는 잠복 중인 한지수 형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손쉬운 먹잇감으로 판단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어이 아가씨. 혼자야? 오빠랑 좋은데 갈까? 혀 꼬인 목소리와 행동에는 상대를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노골적인 무시와 폭력성이 배어 있었다. 한지수 형사는 계획대로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뒷걸음질 쳤다. 계산된 연기는 박기태의 오만함을 더욱 부추길 뿐이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자 박기태는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왜 이러냐고? 예쁜 게 죄지. 박기태가 거칠게 그녀의 턱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상황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연기하던 두려움과 나약함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를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전문가의 냉정함이 채웠다. 잠입 형사 한지수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박기태의 손목을 가볍게 흘려보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죄는 예쁜 게 아니라 사람을 잘못 건드린 거야. 그 한마디는 길고 지루했던 잠복의 끝과 본격적인 검거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한지수 형사의 차가운 한마디에 박기태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하지만 술과 오만함에 절어있던 그는 상황의 본질을 즉시 파악하지 못했다. 눈앞에 여성이 보이는 당돌함을 그저 어설픈 허세라고 판단했다. 그는 오히려 비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거친 손을 뻗었다. 이게 진짜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지수의 몸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박기태의 손목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안으로 파고들어 낚아챘다. 순식간에 관절의 급소를 장악당한 박기태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한지수는 그의 힘을 역이용하여 몸의 중심을 틀었고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거구의 남자를 가볍게 제압했다.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둔탁한 마찰음이 골목의 정적을 깼다. 180cm가 넘는 거구의 박기태가 아스팔트 바닥에 무력하게 고꾸라졌다.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싸구려 클러치백이 옆으로 나뒹굴었다. 불과 몇 초 전까지 상대를 희롱하던 포식자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이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바닥을 기어야만 했다. 골목 어귀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2명의 패거리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순식간에 제압당한 것에 대한 분노가 떠올랐다. 그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있지 않고 욕설을 내뱉으며 모습을 완전히 드러냈다. 야, 이 미친년이. 너 뭐야, 당장 손 안 떼? 한지수는 쓰러진 박기태의 팔을 꺾어 누른 채 새로 나타난 2명의 적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호흡에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으며 표정 또한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감정 없는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눈앞의 상대를 사람이 아닌 처리해야 할 데이터로 분석하는 듯 했다. 한 명은 다부진 체격이었고 다른 한 명은 마른 체형이었지만 움직임이 날래 보였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이내 2명의 남자는 암묵적인 신호라도 주고받은 듯
동시에 고함을 지르며 한지수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제 상황은 1대 3의 불리한 싸움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두 명의 남자가 고함을 지르며 달려드는 순간에도 한지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바닥에 엎드린 박기태의 처리를 마무리했다. 꺾고 있던 그의 팔을 비틀어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동시에 다른 손의 날로 그의 목덜미 급소를 정확하고 강하게 내리쳤다. 윽하는 소리와 함께 박기태의 몸이 축 늘어지며 의식을 잃었다. 주력 목표물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은 불과 1초도 걸리지 않은 판단이었다. 그녀는 쓰러진 박기태를 방패 사마디로 물러서는 대신 그대로 박차고 일어나 정면으로 달려드는 두 남자를 향해 맞섰다. 먼저 도착한 것은 다부진 체격의 남자였다. 그는 분노를 실은 주먹을 한지수의 얼굴을 향해 크게 휘둘렀다. 전형적인 막싸움의 움직임이었다. 한지수는 상체만 살짝 비틀어 주먹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는 동시에 그의 디딘발인 오른쪽 무릎 바깥쪽을 구두굽으로 강하게 쳤다. 악! 비명과 함께 남자의 육중한 몸이 균형을 잃고 크게 휘청였다. 한지수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남자의 몸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팔꿈치가 그의 명치에 정확히 꽂혔고 숨이 턱 막힌 남자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 사이 마른 체형의 남자가 옆에서 달려들었다. 그는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발차기를 시도했지만 그의 공격 역시 분노가 앞선 탓에 동작이 너무 컸다. 한지수는 허리를 숙여 발차기를 피한 뒤 그의 뻗은 다리를 팔로 감아챘다. 중심을 잃은 남자가 속수무책으로 앞으로 고꾸라졌고 한지수는 그의 등 위로 올라타 목을 팔로 감아 제압했다. 남자는 몇 번 버둥거렸지만 훈련된 기술로 정확한 압박점을 조여오자 이내 저항을 포기하고 말았다. 싸움은 순식간에 끝났다. 어두운 골목 안에는 이제 거친 숨소리와 세 남자의 신음만이 가득했다. 잠시 가쁜 호흡을 고른 한지수는 쓰러진 세 명의 남성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싸움꾼의 흥분이 아닌 임무를 완수한 요원의 차가운 확인 절차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케이블 타이를 꺼내들었다. 이제부터는 물리적인 제압이 아닌 법적인 절차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한지수는 가장 먼저 의식이 있는 두 명의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패배의 충격과 고통으로 인해 더 이상 의미 있는 저항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능숙하고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그들의 몸을 수색해 숨겨진 무기가 없는지 확인한 뒤 양손을 등 뒤로 돌려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결박했다. 모든 과정은 한치의 망설임이나 감정의 동요 없이 수없이 반복 훈련한 매뉴얼처럼 진행되었다. 두 명의 결박을 마쳤을 때쯤 목덜미를 가격당해 정신을 잃었던 박기태가 낮은 신음과 함께 깨어났다. 아스팔트의 차가운 감촉과 온몸을 짓누르는 고통에 그의 의식이 혼미하게 돌아왔다. 그는 흐릿한 시야를 깜빡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었다. 그의 눈에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한지수의 차가운 얼굴이었다. 그는 분노와 모욕감에 욕설을 내뱉으려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 말을 하기도 전에 한지수는 그에게 시선도 주지 않은 채 품에서 작은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여기는 매. 목표 칼치 포함 총 3명, 현장에서 신병 확보. 현장 정리 및 용의자 이송을 위해 지원 바란다. 반복한다. 지원 바란다.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냉정한 목소리, 그리고 매, 칼치, 신병 확보 같은 암호화 전문 용어들. 그 단어들이 박기태의 귓가에 꽂히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새하얀 공포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술기운과 혼미했던 정신이 번개라도 맞은 듯 순식간에 맑아졌다. 여자를 꿰어내려던 단순한 시비가 아니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자신을 노린 잘 짜인 함정이었던 것이다. 너 뭐야? 경찰이야? 박기태가 경하게 찬 목소리로 겨우 물었다. 그제야 한지수는 그를 정면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대답 대신 재킷 안주머니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경위 한지수라는 글자가 어두운 골목 안에서도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신분증을 다시 집어넣고 싸늘하게 굳어버린 박기태를 향해 낮고 명확한 목소리로 고지하기 시작했다.
박기태 씨. 당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를 갖고 체포 구속의 적법성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골목 안에 차갑게 울려 퍼지는 동안 저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지며 이 어두운 골목의 끝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박기태의 얼굴에는 절망이 완연했다. 사이렌 소리는 순식간에 골목을 집어삼킬 듯한 굉음으로 변했고 잠시 후 골목의 양쪽 입구는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으로 완전히 봉쇄되었다. 중무장한 기동대원들과 마약범 재수사대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한지수는 결박해둔 용의자들을 도착한 동료들에게 인계했다. 고생했다, 한경위. 작전을 지휘한 김진철 팀장이 그녀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그녀는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간결하게 상황을 보고했다. 그녀의 말투와 행동은 다시 완벽한 경찰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동료들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익숙했다. 잠입 임무 시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가 임무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원래의 모습으로 복귀하는 그녀의 프로페셔널리즘은 팀 내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다. 경찰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가던 박기태는 마지막으로 한지수 형사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그가 희롱하던 연약한 여자도 그를 압도하던 무서운 싸움꾼도 없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동료들과 서류를 확인하는 경찰관 한 명이 서 있을 뿐이었다. 비로소 그는 자신이 처음부터 상대할 수 없는 존재에게 덤벼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그에게 더욱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감각이 예민하게 돌아왔다. 끈적한 공기와 역한 냄새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그것은 더러운 범죄의 흔적이자 동시에 그것을 정화하는 법의 집행이 시작된 현장의 냄새였다. 과학수사팀 요원들이 증거를 수집하고 현장 사진을 찍는 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박기태의 검거는 끝이 아니었다. 거대한 마약 카르텔의 실타래를 풀어낼 중요한 첫 매듭을 끼운 것에 불과했다. 앞으로 그와 그의 패거리들을 신문하여 상선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야 하고 더 교활하고 위험한 진짜 몸통들을 상대해야 할 터였다. 더 길고 더 위험한 싸움이 그녀와 팀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지수는 골목 끝, 도시의 불빛이 아른거리는 곳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깜빡이는 경광등 불빛이 그녀의 차가운 얼굴 위로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다. 오늘 밤의 사냥은 끝났지만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